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12기 통일 콜로퀴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테크노컬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하고 그런 과학기술 정책을 최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전홍선입니다. 뭐 테크노라고 하는 거 북한의 이제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 정책이죠. 과학기술 정책은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는 과히 이 과학기술의 정책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중요한 게 주목을 받고 있고 또는 각 분야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받아들여서 북한식으로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기술적인 성과, 문화적인 성과를 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크게 보면 이제 김정은의 과학기술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IT 쪽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체감적으로 대중화를 하고 있는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지금 현재 이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에 올인하고 있다. 과학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북한이 중점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3T입니다. IT 정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하고 나노 기술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생명과학하고 이제 기술 정보 기술 그다음에 나노 기술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뭐 정보통신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통신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소재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완성되어진 여러 가지 어,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워낙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이 집중할 수 있는 분야인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빨리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의 세계화, 첨단 수준을 높여서 인민 경제에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학생들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컴퓨터 프로그램 대회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이다. 네. 사실 하드웨어를 정보통신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규모 투자들이 잇따라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제 그런 어떤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라든가 기관 산업들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로 보면 두뇌 플레이에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북한도 사실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는데 그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좀 사회주의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에서 성과를 최대한 높이는 실리사회주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좀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제 분야, 산업 분야에서 실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분야는 바로 현대적인 과학기술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을 이제 경제 발전의 중심을 세우고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장이라든가 기업소, 그러니까 생산 현장이죠. 생산 현장에 있는 이런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과학은 여러 가지 범위들이 있죠. 기초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경제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나는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의 어떤 혁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21세기 현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자력갱생이다. 그래서 북한은 좀 자력갱생을 계속 고난행군 이후 90년대 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력갱생 자체적으로 뭐 다시 한번 잘 살자 이런 구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과학기술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기술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잘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런
카드 섹션이라든가 대집단체조 예술 공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용 작품까지도 이렇게 과학기술로 세계를 열어나가자, 정보화하자, 첨단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자라고 하는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어린이용 컴퓨터 배우기와 같은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기에 과학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하는 홍보 작업도 대대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될 이 청년들이라든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에게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만화 영화, 그다음에 영화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인민대학당 으로 치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인데 그런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인력 양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북한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21세기는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북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정보 인포메이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듯이 북한도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불릴 만큼 정보통신은 현대적이고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도 이제 북한도 맞춰서 추세에 맞춰 가지고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정보통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뭐 알려진 대로 이동통신 산업, 휴대폰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북한이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정보통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은 물론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주요 기관, 특히나 이제 대무역 기관이라든가 아니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이렇게 그 2002년부터 정보통신 사업 시작을 했었지만은 예, 용천이라고 하는 기차역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당국에서 이게 바깥으로 소식이 나가지 않도록 통제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외부에서 소식이 먼저 퍼져나가면서 정보통신이 이게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보통신 사업을 집중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고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을 특히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김책공대입니다. 북한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런 김책공대의 전자도서관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통해서 빠른 시간 내 남들보다 잘 살자라고 하는 이런 노래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 김제공업조합대학교 원격 수업입니다. 특히 정보통신 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에서 이런 기술 혁신, 교육 혁신을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고 기타 기업소들 여기 이제 대동강 돼지공장입니다. 돼지공장이니까 좀 말이 낯설긴 한데 대규모 돼지 축사가 있는 곳이죠. 그 여기 이제 음료수 공장입니다. 식료 음료 공장에서도 이런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생산 관리도 하고 소비재 뭐 관리도 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세기는 자력 맨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발전 추세에 맞춰 나갈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북한도 90년대를 지나고 나서 2000년부터 과학기술에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투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관으로 꼽자면 이 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북한 최고의 이 정보통신 분야의 엘리트들을 양성해내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것이 김책공업조합대학입니다. 전자도서관을 갖고 있고요. 김일성 종합대학교 내에서 이제 기술 인력들도 많이 양성해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과대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로 치면 이제 기초과학을 하고 있는 뭐 카이스트라든가 뭐 이런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기초이론 특히 이제 굉장히 토대가 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하고 있는 이 주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들은 김책공대, 그다음에 김일성조합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이과대학을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 여기가 지금 보이는 것이 김책공업조합대학교
학교 전자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듯하게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 시대에 맞는 그런 인력들 양성하기도 하고 있고요. 김일성조합대학교도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이런 전자도서관을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외부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서관을 꾸몄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대비되는 게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 대비되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만 해도 꽤 많은 분야에서 중점을 뒀던 것이 문화예술 분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체제는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우대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아주 뭐 구체적으로 과학자들을 위한 최고급 아파트들을 이제 뭐 제공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자들이 어떤 지적인 발명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나중에 과학자가 되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렵지만은 그런 경제 발전을 단기간 내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북한 사회 전체가 더 문명한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산 현장과 생활 환경을 더욱더 문화적이고 더 선진국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과학기술 정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가 이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2011년 12월 17일 날에 사망하고 나서 한 2주 정도의 이제 후계 과정을 거친 다음에 2012년부터 이제 김정은 체제 시작이 됐는데, 김정은 체제 시작이 되면서 북한이 국가 발전 목표로 내세운 게 뭐냐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어요. 예. 이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높은 문명 수준의 국가, 우리로 치면 이제 선진국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선진국가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표명을 했었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앞에 내세웠던 게 과학이에요. 여기 그 내용을 보면 교육, 보건, 문화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 건설에서 가장 앞서 나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교육 사업을 얘기했는데, 이 교육 사업이 무슨 교육 사업이냐면 바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해서 각 분야에서 선진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이 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 투자도 늘리고, 그다음에 교육 기술도 현대화하고 교육 환경도 전반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중등교육, 특히 이제 우리가 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죠, 높여가지고 재능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인들 더 많이 키워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은이 얘기했었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여기 이제 북한의 최고급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미래과학자거리, 우주과학자거리입니다. 여긴 누가 입주하냐면 북한에서 유성 개발 사업을 했었던, 그 다음에 이제 핵 개발과 관련되었던 과학자들이 우선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뭐 창간고리도 했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일성 조합대학교 교원 아파트, 그다음에 김책공업대학교 교원 아파트를 먼저 지었고요. 그다음에 우주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지어가지고 대동강변이 보이는 좋은 고층, 넓고 좋은 집들 다 과학자들에서 먼저 배정을 합니다. 북한은 이제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집을 먼저 지어서 어떤 사람을 먼저 공급하냐가 결정이 되는데, 김정은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과학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면 평양제일중학교, 일종의 수제학교입니다. 평양제일중학교에 갈 정도 실력이 되면 가족 전체가 평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하고 있어서 과학 기술만 잘하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그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여기 이제 그 과학기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담고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 건물 자체가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북한에 있는 건물 중에서 내부 건평 면적으로 치면 최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여러 건물들이 큰 건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하는 인민대학습당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 규모만큼 한 이 과학기술의 전당이라는 걸 새로 지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정보 두뇌, 북한의 두뇌, 그러니까 대내외에 해당되는 가장 센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여기다 저장해 놓고 지역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대학에서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여기에 접속해서 자료를 받아가는 이런 이제 어떤 그 대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김정은 때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어가지고 과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는 미래원이라 그래서 과학도서관, 중앙하고 여기 이제 과학기술 전담하고 네트워킹이 가능한 이런 이제 미래온이라고 한 전자도서관을 지었고 공장이라든가 기업소에는 과학기술 보급실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수시로 이제 뭐 과학적인 문제가 나면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보기도 하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정책의 무게를 알려주는 거예요.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과학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이제 과학기술 전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 내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뭐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과학기술 순환되는 이게 디오라마라고 저 모형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과학적 성과를 충분히 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컨벤션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있고 각종 자료를 열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모든 과학기술만 관련되어져서 정보통신 체계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특별하게 김정은 체제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바로 이제 그만큼 이제 과학 정보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방에서 이제 평양에 회의를 하거나 볼일을 보러 올라오게 되면 한 번은 여기에 들려서 구경을 하고 지나가는 명소 중에 명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그 이런 정보통신을 위해서 인력 양성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정보통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 이제 정보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2006년도에 중단이 됐었다가 다시 2008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열었고요. 합작회사를 열었어요.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텔레콤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북한의 최신성, 우리로 치면 이제 정보통신부에 해당되는 최신성하고 5대5로 합작을 해가지고 고려링크라고 하는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고려링크 외에도 강성네트, 그다음에 별이라고 하는 통신사가 경쟁을 하는 3단 경쟁 체제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정보통신을 하면 휴대폰 가입자도 뭐 100만, 200만, 지금 한 800만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북한의 인구 2,500만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보면 이제 웬만한 성인이면 거의 누구든 이제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정보가 휴대폰의 유통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휴대폰 하면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데요. 북한에서 인터넷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로 북한에서 쓰고 있는 것은 내부망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망이라든가 내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뭐 특별하게 외부와 접촉을 해가지고 외부 정보를 유출을 해서 받으려고 한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연결망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제 그 내각의 주요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최신성이라든가 산림청, 그 저기 뭐 철도성이라든가 과학성이라든가 각
주요 기관들 뭐 경공업성이라든가 그렇게 중앙 부처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들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그다음에 이제 인민대학습단 북한 중앙도서관이죠. 그다음에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이런 기업들하고 연결되어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통신이 발전되면서 북한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전화기, 휴대폰이죠. 손전화기 사업도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뭐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주요 핵심 부품들은 이제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서 북한에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대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조립하는 상황에서 제품을 내놨고 그다음에 태블릿 PC에서 2013년부터 자체 브랜드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사업도 좀 많아졌고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본 앱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요. 그 앱을 개발하는 사업자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심 카드를 판매하는 이제 사업자도 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도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휴대폰인데요. 휴대폰 중에 브랜드 중에서도 진달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북한의 휴대폰 브랜드를 꼽자면 평양 뭐 하고 진달래가 그래도 이제 많이 알려진. 우리로 치면 예전에 뭐 삼성, 그다음에 뭐 LG, SKT 통신사구나. 이렇게 이제 뭐 갤럭시라든가 이런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북한도 보면 외형 디자인을 보면 거의 그 성능이 뭐 조금 저렴한 대중폰하고 가까울 정도로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앱 디자인도 보면 굉장히 이제 표준 앱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뭐 진달래라든가 평양 1215, 12 뭐 2315라든가 2325와 같은 이런 브랜드 네임을 붙여가지고 시리즈 계속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북한의 그 IPTV 이제 또 이제 모니터, 액정 텔레비전들입니다. 네. 북한도 보면 이제 방송이 2012년에 한번 좀 달라졌고요. 2015년에 방송이 전면적으로 좀 좀 변화가 되면서 UHD 방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텔레비전을 이제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여기는 대외 수출용 카탈로그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전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외곽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전히 이제 전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뭐 대형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력선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선호하거나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북한도 이렇게 이제 가전제품, LED 제품을 만들어 갖고 수출하는 상품 할 수가 있고요. 휴대폰이 일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신 거는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어디를 가든 휴대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담는 게 좀 일상화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올해 22년도 4월 25일 날에 있었던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창건 90돌 행사를 하면서 보여줬던 행사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시내를 이렇게 이제 네온이라든가 조명으로 장식을 하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경축 대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 관객들이 모여가지고 조명을 켜서 서로 이제 호응하면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이런 장면들입니다. 우리도 보면 야구장 가면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처럼 북한도 이젠 휴대폰을 단순하게 뭐 통신하거나 사진 찍는 용도 외에도 다양하게 이런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달라진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 앞서 보셨듯이 이제 출시가 되면 기본으로 깔리는 앱들이 있죠. 이제 뭐 수정이 이런 게 안 되는 그런 앱 외에도 여러 가지 앱들이 개발됐고 앱 개발 사업자들도 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앱을 다운받으려면 우리처럼 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앱 장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돈을 주고 설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앱을 깔아주는 형태, 그렇게 구입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한 번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서단이라고 하는 백화점 사장님의 딸이 나오죠. 그 딸이 이제 차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년장수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북한 주민들 즐기는 뭐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 안내,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음식과 관련되어진 뭐 요리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계부, 손으로 쓰는 가계부를 이제 전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정주부 수첩이라고 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뭐 어,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북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백두산 총소를 볼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백두산 총소라고 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관련되어진 이제 학습이라든가 노작이라 그러는데 문건이라든가 뭐 이런 연설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앱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신문을 볼 수 있는 공세라고 하는 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누르면 우리 이제 언론사에 들어가서 신문을 보듯이 노동신문을 열람이 가능한. 그다음에 이제 금방울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은 이제 방울이 달려져 있는데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기 때문에 분실 방지용 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일기예보하는 날씨도 있고 백과사전도 있고 뭐 게임도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분노한 새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 많이 알려진 앵그리버드를 이제 북한 버전으로 이렇게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렇게 정보통신을 이제 좀 진흥을 하고 발전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분야 중에 하나가 방송 분야입니다. 북한은 이제 뭐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작년이면 지금 단계에서 기술을 놓쳐버리게 되면 더 이상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기술 쪽 관련되어진 이런 변화도 김정은 체제 가장 달라진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 방송 장비가 일단 좀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방송하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튼 비슷한 배경으로 방송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다 LED라든가 첨단 화면으로 바뀌었고 화면 자체도 UHD 방송, 고화질 방송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방송의 변화는 이제 뭐 북한 전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평양 지역에 있거나 평양 인근 아니면 이제 뭐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런 그 방송의 변화를 좀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설비, 그러니까 방송이 되겠죠. 수신 모니터를 그렇게 갖고 있는 지역은 농촌에서 많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조선중앙 텔레비전의 이제 방송 시작을 알리는 이제 흔히 이제 뭐 칼라바라고 얘기하죠. 초기 화면, 이렇게 방송 시작 전에 그 이렇게 뭐 화면 맞춤, 화면 조정을 위해서 띄우는 방송인데요. 여기 보이는 요 조선이라고 쓰여진 횃불과 같은 마크가 이게 이제 북한의 유일한 전국 텔레비전인 조선중앙 텔레비전 로고입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입체 음향 시스템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그 시작 프로그램이고요. 최근에 북한의 방송 보도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깨에다가 보조화면을 띄워가지고 현장에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방송에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좀 주목되는 부분들은 CG를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CG를 특별하게 이렇게 뭐 뉴스 보도에 맞춰가지고 그래픽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로고나 이렇게 가슴에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휘장이 없으면 북한 방송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게 좀 세련된 목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띄우면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좀 보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딱 앉아가지고 가운데 앉아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원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방송에서도 좀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면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좀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뉴스 방송원인데요. 북한도 이렇게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지역별의 변화라든가 그래픽 자료도 좀 많아졌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뭐 방송이라든가 그다음 기타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이런 그래픽 작업, CG 작업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방송이라든가 편집물 같은 걸 보도하면서 북한이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라고 하는 이런 정책 방향들을 보여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 이런 그래픽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가상 스튜디오죠. 이른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를 해서 가상 V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방송 내용을 이제 그래픽적으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이런 기술도 반응이 부쩍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 정책 기조가 북한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이제 경제 산업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고 한다면 2010년도 이후 김정은 체제 이후로는 이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적인 혁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방송이라든가 산업 쪽에서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정보통신하고 이런 방송과 결합이 되어져서 새로운 형태 IPTV 서비스 방송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뭐 케이블 텔레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름이 이제 만방이고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열람기하고 연결되어서 HDMI 케이블로 이렇게 모니터랑 연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볼 수 있는 방송은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북한에서는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전국 유일의 중앙 방송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만수대 텔레비전, 용남선 텔레비전, 체육 텔레비전, 중앙 방송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을 이제 IP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수대 텔레비전은 이제 뭐 문화예술 방송입니다. 이게 이제 전일 방송을 하는 것, 북한의 방송은 전일 방송은 아니고요.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드물게 전일 방송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일날 이제 오후 저녁 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10시, 10시 반 요렇게 이제 끝나고요. 토요일나 명절날 같은 경우 오전 방송을 하고 쉬었다가 이제 또 오후에 방송을 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만수대 텔레비전이라든가 용남선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월수금 진행하거나 뭐 수금 이렇게 진행을 해서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는 채널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텔레비전조차도 평양 인근 주요 지역만 가시적 거리로 합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텔레비전을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이제 망 TV를 통해서 IPTV를 시청을 하게 되면 이 인터넷 망을 끓여다가 집에서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고요. 실시간 방송 플러스 지난 방송,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방송 편집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 망다매체 열람기라 그래서 망 IPTV죠. 케이블 방송을 채널하게 되는 이런 방송들을 쭉 볼 수가 있고 방송 편집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건 다 신청을 해야 돼요. 돈을 내고 신청을 하면 그 회원 가입자들의 돈을 받아 가지고 또 정보통신 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모뎀하고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IP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소나무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런 그 방송 모니터용이고요. 이건 이제 LED 액정 텔레비전입니다. 그 리모컨으로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라든가 용남선 텔레비전 채널을 볼 수 있는 고급 공면형 LED 텔레비전이고요. 여기 이제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보통강 전자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강 전자회사는 이제 여기 지명입니다. 평양에 있는 보통강 구역에 있는
이 전자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소나무, 그다음에 기타, 뭐 푸른 하늘은 전자도 있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삼성이라든가 뭐 LG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게 브랜드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개발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런 뭐 변화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정보통신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부족들이 만날 때도 휴대폰으로 만나고 뭐 중동에 있는 많은 왕들도 다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하고 있듯이 그런 변화 속에서도 북한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좀 하고 있고 IPTV를 적극적으로 미래 산업의 먹거리로 생각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그 정보통신의 과학 기술들을 한편으로는 이제 정보 산업으로 가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좀 확산을 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교육 분야이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 IT 시대에 맞는 지식 정보 시대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실 환경을 전자 환경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이라든가 가상학습 교실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되어진 교수학습 교자재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요. 북한의 이제 모든 학교들을 경쟁화시켜 버립니다. 경쟁적으로 교육 환경을 우수하게 개발했거나 발전시킨 이런 학교들에게 이제 뭐 상금도 시상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학교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 공장이라든가 기업소를 선정해서 우수한 사례로 소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내 한 방송에서 북한의 이제 IT 원격 교육을 보도한 방송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MBC에서 북한의 이런 그 IPTV와 원격 교육 시스템을 소개한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 모든 과목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 이제 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따라 그러니까 뭐 배우는 내용에 따라서 국어, 뭐 수학, 뭐 물리, 화학 이런 것처럼 그 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충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심화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이죠. 뭐 나무를 심는데 흙을 다져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흙을 다져 주면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답 형식으로 알아맞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식을 보급하는, 지식을 확장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북한에서 IPTV용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광학식 전자 칠판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나 방송을 보면 교실에 이런 그 방송 매체, 전자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놓고요. 그렇게 돼서 여기 뭐 터치스크린이라든가 방송 외부와 접속시켜서 방송 내용을 연결하면 그대로 이제 화면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운영을 교실에서 보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수정보기술 표창을 받기도 했었고 이건 학교 현장에서 실험을 실습적으로 하고 있나 앞서 보셨던 이제 그런 문답형 퀴즈 형태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북한은 이제 태블릿 PC를 판형 컴퓨터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정보통신 쪽에서도 발전하면서 휴대용 컴퓨터라든가 판형 컴퓨터, IPTV 등에 대한 산업을 적극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휴대폰은 전 분야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뭐 휴대폰 안 쓰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고 생활학 분야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데 쓰기도 하고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책을 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죠. 적극적으로 이런 변화되는 지식경제 시대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일하는 곳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를 도입할 수 있고 덕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서 이런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응용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이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어떤 지역에 이제 뭐 장마당 같은 경우까지 많이 생겨났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쌀값이 올랐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비싼 쪽으로 쌀이 이동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는 뭐 공산품 가격이 뭐 옥수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물건을 판매하면서 유통망이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뭐 변화된 것도 있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예요. 북한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인제 시장에서 가격을 쪼끔 더 좋은 가격을 받고 싶어하는 장사꾼들이 인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전국적으로 이제 좀 어 이렇게 연대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 체계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물건을 좀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경제적 활동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보면 이제 전자상거래 시스템도 북한이 인제 제한적이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게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열어 놓고 거기서 물건을 주문하거나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전자카드를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하는 이런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입자는 제한적이죠. 네,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인제 경제 분야에 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런 이제 과학기술을 문화예술 또는 행사 쪽에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0 년에 있었던 조명축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노동당 창건 75 도를 경축해서 조명축전 빛의 조화 2020이라고 하는 것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이제 22분 정도, 하루만 한 건 아니고요. 요때가 인제 10월 10일 날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인데, 요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한 4일 정도를 이제 이렇게 조명을 이용해서 축제를 벌였고요. 여기 작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인제 휴대폰으로 이런 장면을 찍고 있는데요. 백화점 건물에다가 레이저 입체 조명을 탁 쏩니다. 그럼 조명이 막 움직이면서 숫자가 튀어나오고 막 사람 움직이고 이런 입체적인 조명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컴컴한 밤에 벽면에 쏘는 기술, 요걸 인제 한 22분 정도 진행을 했죠. 20여 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고 장면을 소개한 북한 어 신문이고요. 예, 벽면에다가 그냥 그 평양 제일백화점 벽면에다가 이렇게 빛을 쏴 가지고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김정은 시대의 성과물들이죠. 뭐 새로 만든 지하철도 선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각종 과일들이 생산되어져서 인민들이 공급되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2010 2020 년도에 이제 가을에 이제 뭐 홍수가 태풍이 지나가면서 큰 농사 피해를 입었는데, 평양에 있는 수도 당원들이 가서 그것을 복구했었던 요런 이제 선전 내용도 담아 가지고 그래픽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건 이제 2022 년도 21 년도,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태양절 를 기해서 북한이 인제 보여줬던 조명 축전입니다. 그러니까 2020 년도 이렇게 했고, 2021 년도에도 이제 레이저 입체 기술을 통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인제 선을 보였었고, 일종의 이제 축제를 한 거죠. 예, 북한으로 치면 이제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김일성 탄생, 김정일 탄생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축전이기 때문에 이런 축전을 통해서 첨단 과학기술 조명, 여기 지금 투영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북한에서 1 년에 한 번씩 과학기술 성과를 평가하는 대회를 하는데요. 216 과학기술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 상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제 요런 걸 이제 뭐 벽면에 비춰 가지고 조명하는 걸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보통 우리도 보면 예전에 인제 뭐 경복궁 경회루라든가 아니면 2018 년도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평화의 집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쫙 비춰 가지고 공연을 함으로써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었던 방식인데, 이건 쪼끔 더 나아 가지고요. 그 빛으로 자체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다중통로 투영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쪼끔 복잡한 이름의 기술인데요. 어찌 됐든 과학 기술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또 인제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인제 이런 것들을 좀 선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춤입니다. 현대무용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그 뭐 팝 그 뭐 퓨전 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런 내용들도 보면 요렇게 과학기술 과학기술 전당을 이제 입체적으로 띄워 가지고 배경화면으로 하면서 레이저 조명을 통해 가지고 과학기술의 성과물들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학적 성과와 예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런 이제 현대 무용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건 이제 올해 있었던 4월 25 일에 있었던 북한의 이제 공연인데 대형 LED 화면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한 500 인치 이상 되는 초대형 LED를 가운데다 딱 띄우고 옆에다 보조 LED 화면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레이저 조명 장치를 달아 가지고 야간에 행사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학기술 분야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서 좀 응용을 하죠. 산업 분야도 있고 교육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송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예술 분야에까지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는 모습들을 인민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응용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저 조명들을 이제 쫙 하죠. 평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뭐 불빛들이 많지 않고 불빛이 있다 그래도 중앙당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행사에다가 이렇게 인제 좀 아 이렇게 야간에 행사를 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과학기술 성과로 많이 방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인데요. 이게 드론입니다. 이게 노동당 마크 상징 마크인데 드론을 띄워 가지고 방송에서 드론을 잡기도 하고 있고 아니면 이런 공연할 때 보면 이런 드론을 띄워 가지고 문양을 새겨 가지고 글자를 새겨 가지고 어떤 대회 행사 의미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게 인제 대형 화면들입니다. 이런 화면들을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효과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북한의 제가 이제 테크노컬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발은 이제 과학기술이었었고 그런 과학기술 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경제 발전 동력이라고 보고 있고 각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성과를 낼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정보통신이라든가 첨단 과학기술 접목해서 새로운 시대의 어떤 트렌드로서 적극적으로 생산 현장과 문화예술 현장 속에서 접목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과학기술의 방향성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북한의 테크노컬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의 발전이 그 자체로 좀 뭐 특화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좀 확산을 좀 하고 있고 대중적으로 그런 변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그 문화예술 쪽에 응용을 좀 하고 있고 실제 생활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통일 콜로키움 네 번째 시간 북한의 테크노 컬처였고요. 과학기술이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전영선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